아이고, 제 반지가 없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 맞다. 아까 사돈 어르신이 이쪽에 계시던 것 같은데. 아가씨,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 사실만 말한 건데. 저는 뭐 말도 못해요? 난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돈 어르신, 잠깐만요. 어딜 가세요? 지금 반지가 없어졌는데. 신우이가 아버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거세게 걷어찼습니다. 무거운 연회장 의자가 넘어지면서 아버지의 다리를 강타했고 중심을 잃은 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이혜은 씨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국화꽃이 피어있는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면서 주차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가 꼭 성공해서 아빠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등교 전 2시간, 방과 후 4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며 외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회화학원을 다녔고 틈틈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그녀는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들고 도서관으로 향했고 학교 후에는 밤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확고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스튜어디스가 되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항공서비스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생활도 그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한 수업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밤에는 호텔 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서비스 실무를 배우면서 등록금도 모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습니다. 3학년이 되자 그녀는 본격적으로 항공사 입사를 준비했습니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배우고 체형 관리를 위해 필라테스도 시작했습니다. 영어 면접을 대비해 원어민 스터디에 참여했고 중국어와 일본어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졸업을 앞둔 겨울, 그녀는 항공사 승무원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1차, 2차 면접까지 모두 통과했고 최종 면접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은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한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합격입니다. 면접관의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차장 부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모든 전형을 단번에 통과한 그녀는 신입 승무원 교육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승객 응대 시뮬레이션에서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안전교육에서도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교관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밝은 태도를 높이 평가했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늘을 나는 스튜어디스가 되었습니다. 첫 비행을 앞둔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유니폼을 입어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꿈 같은 나날을 보내던 그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혜은 씨는 스튜어디스로서 6년간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불규칙한 비행 스케줄과 시차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들보다 회복이 더뎠고 한 번 아프면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기내의 건조한 공기와 잦은 고도 변화는 그녀의 면역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이혜은 씨, 이번에도 항공 스케줄 빠져야 할 것 같은데. 그녀는 매달 한두 번씩 비행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만성 피로와 두통이 일상이 되었고 잦은 호흡기 감염으로 응급실을 찾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스튜어디스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건강을 위해서는 직종 변경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며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하늘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유니폼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비행의 설렘, 승객들의 따뜻한 미소, 동료들과 나눈 소중한 순간들까지. 정말 아쉽네요. 팀장님의 말씀에 그녀는 담담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꿈은 접어야 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은 그녀의 삶에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퇴사 후 그녀는 3개월간 온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건강식을 통해 조금씩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직접 달인 한약을 가져다 주셨고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며 특별히 보약도 지어 오셨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빠는 제일 중요해.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그녀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스튜어디스 시절 쌓은 서비스 경험과 외국어 실력을 살려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 지원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비록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시련도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명품관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그녀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규칙적인 근무 시간 덕분에 건강도 차츰 회복되었고 VIP 고객 응대를 통해 새로운 경험도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그녀의 인생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혜은 씨는 한동안 연애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스튜어디스 시절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그녀의 화려한 직업에만 관심을 보였고 건강 악화로 직업을 그만둔 후에는 그들의 관심도 식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매장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 내 어머님 생신 선물을 고르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김인철 씨는 그녀가 추천한 시계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았고 그녀는 진심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이엔 씨는 고객의 마음을 참 잘 읽으시네요. 아, 제 이름을 어떻게? 명찰을 보고 외워뒀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는 정말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가기도 했습니다. 퇴근하고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죄송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녀가 거절했을 때도 그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봐요. 한 달쯤 지났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오늘은 제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해도 될까요? 네? 아, 네. 당연하죠. 처음으로 가진 데이트에서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스튜어디스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아픔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힘들었겠다. 근데 나는 지금의 이은 씨가 참 멋있어 보여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모습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김인철 씨는 그녀의 건강을 항상 걱정해 주었고, 약속이 있는 날이면 그녀가 피곤하지 않도록 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푹 쉬어. 내일 출근하는 거 생각해서. 진작 이런 사람 만날 걸 그랬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그의 진심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플 때면 밤늦게라도 약을 사들고 달려왔고, 힘들 때면 그저 곁에서 묵묵히 있어 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괜찮아? 무슨 소리야. 당신은 누구보다 특별해. 이전의 연애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닌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김인철 씨와의 만남 이후 그녀의 삶은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혜은 씨는 든든한 연인의 지지 속에서 자신의 일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뛰어난 고객 서비스 능력은 곧 백화점 관리자들의 눈에 들어왔고, 입사 2년 만에 주니어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오빠, 나 승진했어. 김인철 씨는 그녀의 작은 성취까지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이는 그녀에게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매장 상태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미팅을 가지며 서비스 품질을 높여갔습니다. 특히 VIP 고객 관리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고객의 취향과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녀만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이혜은 매니저님 덕분에 저희 매장 VIP 고객 재방문율이 크게 상승했어요. 다들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최고예요. 그녀는 직원들과도 원활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스튜어디스 시절의 경험을 살려 신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했고, 이는 전체 매장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김인철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사실 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 무슨 계획? 내 주얼리 샵을 열고 싶어. 아직은 막연한 생각이지만. 오, 그거 좋은데? 켄 씨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연인의 즉각적인 지지에 그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주얼리 관련 공부를 시작했고, 주말마다 보석 감정사 강의를 들으며 전문성을 키워나갔습니다. 김인철 씨는 그녀가 늦게 끝나는 날이면 직접 차로 데리러 가주었고,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었습니다. 오빠, 자꾸 이렇게 신경 써주고.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나는 현 씨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으면 좋겠어. 그녀는 매일 밤 엑셀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서 초기 투자금 계산, 예상 매출액, 필요한 인력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만난 VIP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전략도 세웠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녀는 시니어 매니저로 다시 한번 승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체 명품관 매출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더 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녀는 미래에 열게 될 자신의 주얼리 샵을 상상했습니다. 이제 곧 준비가 다 될 것 같아. 서두르지 마.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김인철 씨의 말처럼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주얼리 디자인을 공부하고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위치 선정을 위해 상권을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고 꿈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는 김인철 씨가 있어 그녀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4년간의 연애는 그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김인철 씨는 준비해온 반지를 꺼내들며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혜은 씨, 우리 결혼할래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렇게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인철 씨의 집안은 3대째 피아노 회사를 운영하는 음악 명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유명 음대 교수였고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유명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었습니다. 처음 시댁을 방문한 날,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되었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클래식 공연 포스터들, 거실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어서 와라. 시어머니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마치 고객을 대하듯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저 처음 뵙겠습니다.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시부모님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다가 잠깐 고개를 들어 가볍게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인철이가 말은 해주더구나. 스튜어디스 하다가 지금은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미세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이력이 부족하다는 듯한, 실망스럽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네,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한 편인가 보네.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김인철 씨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식사 내내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인철아, 엄마 잠깐 부엌에 좀 와볼래?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음악과 함께해왔다네. 인철이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 가족과 어울리기 힘들 거야. 아버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걸세. 문화적 차이라는 건 부엌에서는 김인철 씨와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혜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는 내가 음대 이 교수님 딸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인철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이 패인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그냥 포기할까? 절대 안 돼. 내가 선택한 사람은 당신이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그날 이후로도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느낌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댁 인사가 끝나고 며칠 후 김인철 씨의 여동생인 김수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프를 전공하고 유럽에서 유학까지 다녀온 그녀는 오빠의 약혼녀를 만난다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혜은 씨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지만
신우이는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 하다가 그만두셨다고요? 네. 건강상의 이유로. 아, 그럼 지금은 백화점 직원이시라고? 신우이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혜은 씨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현재는 백화점 명품관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 매니저. 그래도 결국 판매직 아닌가요? 우리 오빠가 왜 하필? 수아 씨는 제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나 보네요. 이혜은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직업이 자랑스러워요. 스튜어디스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웠고 지금은 VIP 고객들의 니즈를 읽어내며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있죠. 모든 일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잘하시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우이가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가진 것들 때문 아닌가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건 아시죠? 그냥 솔직히 인정하시는 게. 수아 씨, 이혜은 씨는 와인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인철 씨를 만난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하지만 전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IMF로 가세가 기울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스튜어디스가 됐죠.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만뒀지만 다시 일어나 지금의 자리까지 왔고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얼리 샵이요. 제 돈으로, 제 힘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철 씨의 돈이나 재산은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해요. 수아 씨는 하프를 전공하셨다고 했죠. 멋지네요. 하지만 그게 저를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아요. 신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례하시네요. 이러면 좋을 거 없을 텐데. 저도 인철 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죠. 녹음도 해뒀으니까요. 이혜은 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어요. 제가 스튜어디스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언제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예요. 신우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내죠. 그리고 수아 씨, 앞으로도 저를 무시하려 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전 더 이상 참을 만큼 어리지 않거든요. 떠나는 신우이를 보며 이혜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와의 불편한 만남 이후 김인철 씨는 혜은 씨의 녹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부모님께 알렸고 이를 계기로 시아버지는 이혜은 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혜은 씨,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할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을 방문한 그녀였지만 시아버지는 평소와는 다른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아가 했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혜은 씨가 보여준 대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우리 인철이가 왜 이혜은 씨를 선택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혜은 씨의 배경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편견이었던 것 같네요. 이혜은 씨가 준비하고 있다는 주얼리 샵 계획도 들었는데 참 체계적이더군요.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고단했던 기억들, 스튜어디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 그리고 건강을 잃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아버님, 저는 인철 씨의 재산이나 가문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의 진심과 배려,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시선, 그것들이 저에겐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혜은 씨,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네요. 그 대화 이후 시부모님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양가 상견례 자리를 준비하겠다고 나섰고 이혜은 씨의 아버지를 각별히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훌륭한 따님을 키우신 건 모두 아버님의 공이시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이혜은 씨의 아버지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IMF 이후 힘들었던 시기에도 딸의 교육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부모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혜은이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좋은 사위를 맞이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양가의 부모님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 속에서 훈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은 신혼집도 이혜은 씨의 아버지를 고려해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알아봐 주셨습니다. 혜은아, 이제 우리 딸이 앞으로는 편하게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돼.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소소한 선물도 챙겼습니다. 주말이면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음식 레시피를 배우기도 했고, 시아버지의 클래식 음악 이야기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벽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가족애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이혜은 씨는 드디어 자신의 주얼리 샵을 열었습니다.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주택가와 상가가 어우러진 동네였지만 그녀는 이곳의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맞을까? 난 혜은이가 고른 거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김인철 씨의 믿음대로 그녀에겐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며 만난 VIP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비싼 임대료를 내며 번화가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근처에 중상류층 고객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쇼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매장 인테리어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며 배운 디스플레이 노하우를 살려 제품 하나하나가 돋보이도록 진열했습니다. 이혜은 씨,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백화점보다 더 편안한데? 오픈 첫날 그녀의 백화점 시절 단골이었던 고객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객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가 맞춤형 제품을 추천했고 이는 입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제가 평소에 찾던 스타일이랑 너무 똑같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픈 한 달째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방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보, 걱정되면 내가 투자. 아니야. 일단 내가 한번 해볼게.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SNS 마케팅을 시작습니다. 매일 새벽 출근하기 전에 그날의 제품 사진을 찍어 올렸고 각 제품에 얽힌 이야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920년대 아르데코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반지입니다.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곡선이 특징이에요. 전문성이 묻어나는 그녀의 게시물은 주얼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점차 팔로워가 늘어났습니다. 3개월 차부터는 프라이빗 주얼리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고객을 초대해 와인을 마시며 주얼리의 역사와 감상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스튜어디스 시절 익힌 외국어 실력으로 해외 주얼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참석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주얼리가 이렇게 깊이 있는 줄 몰랐어요. 6개월 차에 접어들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가 방문하더니 드라마 의상 협찬을 제안했습니다. 이혜은 씨 안목이 정확히 제가 찾던 거예요. 우리 드라마 여주인공 스타일과 딱 맞을 것 같아요. 드라마 협찬을 계기로 샵의 인지도는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개인별 취향과 구매 이력을 꼼꼼히 관리했고 특별한 날이면 맞춤형 제안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8개월이 지나자 그녀의 주얼리 샵은 지역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할 정도로 많은 고객이 찾았고 매출은 당초 목표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여보, 내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드디어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얼리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김수아 씨는 친구들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친구들이랑 왔어요. 겉으로는 친근한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 아가씨 오셔서요. 수아야, 여기가 그 올케 언니 가게야? 생각보다 분위기 괜찮다. 신우이의 친구들이 매장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혜은 씨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언니, 우리 친구들한테 특별 할인해줘야 하는 거 아시죠? 다들 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찰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뭐예요? 신우이 친구들한테 그것도 안 해준다고요? 김수아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수아 씨, 여기는 제 사업장이에요.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원칙이고요. 뭐요? 새언니 지금 우리 보고 그냥 일반 고객이랑 같다는 거예요? 신우이는 진열대 위에 목걸이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백화점보다 비싸네. 언니 원가가 얼마인지 다 알아요. 이렇게 바가지 씌우시게? 그 제품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손상되면 배상하셔야 합니다. 이혜은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배상. 언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네, 배상이요. 그리고 이런 식의 행동은 영업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야! 너희들 봤지? 이게 무슨 고급 주얼리 샵이야? 여기 물건들 다 짝퉁 아냐? 내가 블로그에 올려버릴 거야! 아가씨 억지 그만 부리세요.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협박하시는 건가요? 신우이의 친구들은 하나둘 매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우이가 술에 취해 찾아와 오빠를 꼬신 무슨 수로 결혼했냐며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 주에는 새벽에 찾아와 매장 유리창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이혜은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아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시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경찰에도 신고하겠습니다. 언니 감히! 지금까지 시부모님 체면 생각해서 참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네요. 김수아 씨는 그제야 제정신이 든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혜은 씨는 그녀의 눈빛에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폭풍이 올 것임을. 신우이의 영업방해가 있은 후 이혜은 씨는 매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습니다. 매일 밤 재고 실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가의 반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자 CCTV를 꼼꼼히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신우이는 매장이 복잡할 때마다 찾아와 진열대 앞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순식간에 제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횟수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한 달간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신우이는 총 8번에 걸쳐 매장을 방문했고 매번 23개의 제품을 훔쳐갔습니다. 반지 7개를 포함해 목걸이, 귀걸이 등 총 24개의 제품이 사라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럴 수가 수아가 어쩌면 김인철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도둑질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 앞에서 그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잠깐만 부모님이 이혜은 씨도 잠시 고민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받으실 충격이 심각할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최근 혈압 문제가 있으셨기에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일단 지켜보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볼게요. 그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매장 곳곳에 고화질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진열대 안쪽의 사각지대까지 모두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안을 위해 가방은 여기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고객들에게는 매장 입구에 가방 보관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는 고객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철저한 보안 정책이 고급 주얼리 샵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다르네요. 제품 관리가 철저해서 믿음이 가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보안 강화로 인해 오히려 매출이 상승했고 VIP 고객들의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도둑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해져서 직원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했을 때 제품을 훔쳐갔습니다.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한 화질의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근데 이상한 건 이혜은 씨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인 신우이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단순히 그녀를 괴롭히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수아 씨, 혹시 도박 같은 거. 김인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근 신우이가 유흥비를 과도하게 쓴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시부모님께 돈을 자주 요구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혜은 씨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범죄가 더 커지기 전에 그리고 시부모님께 더 큰 상처가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환갑을 맞아 큰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 자리만큼은 평화롭게 넘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최근 행동을 보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환갑 때는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아무리 수아라도 그날만큼은 조신하게 있을 거야. 어머님 환갑인데. 하지만 이혜은 씨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는 호텔 최상급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현악 사중주가 우아한 선율을 연주했고 하객들은 정갈한 한복 차림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우아하시네요. 식구들 자랑이시겠어요? 축하객들의 진심 어린 인사가 이어졌고 이혜은 씨도 시어머니 곁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 불편했던 관계였지만 이날만큼은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었습니다. 아빠 이쪽에 앉으세요. 혜은 씨는 다리가 불편하신 친정아버지를 주위에 깊게 모시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부모님도 이혜은 씨의 아버지를 정중히 맞이했고 처음으로 가족들이 하나 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신우이 김수아 씨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언니, 제가 늦었죠? 깊이 파인 미니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한 신우의 모습에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붉어진 얼굴을 보고 시어머니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아야,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지.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신우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객들 사이를 활보하며 더욱 요란스럽게 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주차장에서 보던, 죄송해요. 사돈 어르신이시죠? 신우이는 이혜은 씨의 아버지 앞에 서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차장에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호텔 주차장 자리 있던데. 야, 김수아, 너 뭐 하는 거야? 김인철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난 그냥 사돈 어르신 취직 자리나 알아봐 드리려고.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제 반지가 없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신우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혜은 씨의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 맞다. 아까 사돈 어르신이 이쪽에 계시던 것 같은데. 아가씨,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혜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신우이는 이미 술기운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왜요? 그냥 사실만 말한 건데. 저는 뭐 말도 못해요? 이혜은 씨의 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난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돈 어르신, 잠깐만요. 어딜 가세요? 지금 반지가 없어졌는데. 신우이가 아버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거세게 걷어찼습니다. 무거운 연회장 의자가 넘어지면서 아버지의 다리를 강타했고 중심을 잃은 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이혜은 씨의 비명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인철 씨가 달려와 아버님을 부축했고 시부모님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셨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신우이의 일탈이 결국 이런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이혜은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이혜은 씨는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우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다가 그녀의 클러치백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반짝이는 여러 개의 보석들이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어머, 이거 제 반지인데요. 반지를 잃어버렸다던 하객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찾으시던 다이아 반지도 있었고 이혜은 씨의 주얼리 샵에서 사라졌던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언니, 그거 다 내 거야. 내가 똑같은 거 산 거야. 신우이가 허둥지둥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혜은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뭐가 똑같은 걸 산 거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잠깐 빌린 거예요. 빌렸다고요? 하객분의 반지도 빌리신 거예요? 이혜은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매장의 CCTV 영상들을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3월 15일 수아 씨가 매장에서 반지를 훔치는 장면이에요. 이건 4월 2일 목걸이를 가져가시네요. 5월에는 귀걸이를. 그동안 정말 바쁘셨나 봐요. 연회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리고 방금은 다른 하객분의 반지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버지께 누명까지 씌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내가 어떻게? 저희 아버지에게 사과 안 하고 뭐 하세요? 이혜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IMF 때 모든 걸 잃으시고도 절대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주차 관리인이 되셨지만 늘 당당하게 사셨고 제게 늘 정직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런 분을 감히. 이혜은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예요? 난
난 그냥 오빠가 너랑 결혼하는 게 싫었어. 우리 집안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수아야, 이리 와봐. 아, 아버지! 무릎 꿇어. 네? 지금 당장 사돈어른께 무릎 꿇고 사과해. 당장! 신우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이혜은 씨의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손했습니다. 사과하기 전에 이혜은 씨가 신우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더 훔친 물건들은 어디 있는지 전부 말하세요.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하셨는지도요. 이제 더는 숨길 게 없을 텐데요.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신우이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제 그녀가 그동안 감춰온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환갑잔치 다음 날 아침, 이혜은 씨는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들고서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 가게에서만 2천만 원어치가 넘는 주얼리를 훔쳐갔고, 그리고 어제 환갑잔치에서 하객의 반지까지. 담당 형사는 CCTV 영상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매번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상습 절도죄로 입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폭행건도 같이 조사하도록 하죠. 그때 경찰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언니, 제발 고소 취하해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신우이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들어섰습니다. 수아야,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 교도소는 못 가요. 제발.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신우이는 이혜은 씨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언니, 나 이제 정신 차렸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제발, 우리 오빠 체면도 있는데. 아가씨. 이혜은 씨는 차분하게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체면이요? 저희 아버지 체면은 생각 안 하셨나요? 어제 그렇게 모욕하고 폭행까지 하실 때는. 그건 제가 술에 취해서. 술은 핑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에요. 저희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죠? 제가 결혼하기도 전부터였잖아요? 이혜은 씨는 휴대폰을 꺼내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작년 12월. 이건 올해 1월. 매달 한두 번씩 우리 매장을 찾아와서 물건을 훔쳐가셨더라고요. 다 계획적이었던 거죠?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저를 괴롭히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 번도 수아 씨한테 잘못한 적 없는데 왜 이러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신우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난 그냥 오빠가 언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싫었어요. 처음엔 그냥 괴롭히고 싶었는데. 점점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한 거군요. 그럼 그 물건들은 어디에 있나요? 전부 그대로 있어요. 집에. 이혜은 씨, 우선 어떻게 하실지 정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피해 금액이랑 CCTV 영상은 모두 그대로니까요. 이혜은 씨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신우이의 범행일지, 피해 물품 리스트, CCTV 영상을 저장한 USB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신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깊이 내쉬셨고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경찰의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다음 날 이혜은 씨의 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양복을 챙겨 입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사돈어른께 가봐야겠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다. 이건 내가 혼자 가봐야 할 것 같구나.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나,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찾아와서. 거실에는 시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이혜은 씨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사돈어른, 그러지 마세요. 우리 혜은이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 법적 대응까지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돈어른,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혜은 씨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사돈어른께 이런 큰 상처를 드려서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가 수아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나 봅니다. 혜은이한테도 사돈어른께도 이런 일을 정말 죄송합니다. 세 분이 서로 마주보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 김인철 씨가 달려와 만류했습니다. 아버님들, 어머님 제발 일어나세요. 인철아, 시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와이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다. 도둑질의 모함까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묵묵히 참아내다가 이제야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아버지, 우리 혜은이가 혹시라도 마음에 큰 상처 받지는 않았을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 녀석이 처음부터 혜은이를 시기했나 봅니다. 우리 집안이라고 거들먹거리더니 결국 이런 사고를. 이혜은 씨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수아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요. 사돈어른의 너그러우신 마음씨에 더욱 죄송할 따름입니다.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혜은이 가게에서 도둑 맞은 물건값, 그리고 치료비까지 이게 다 보상이 될 순 없겠지만 그런 건 안 됩니다. 보상은 수아 씨가 스스로 해나가야죠. 하지만 수아 씨가 앞으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의 일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에 김인철 씨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부모님은 직접 이혜은 씨를 찾아오셨습니다. 혜은아, 시아버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이혜은 씨가 급히 말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고 싶구나. 내 자식이 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아버님, 저는 수아 씨가 진정으로 뉘우치길 바랄 뿐입니다. 양가의 부모님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하며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려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이혜은 씨의 주얼리샵에 예고 없이 시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로? 혜은아, 수아의 범행 증거들을 전부 보여줄 수 있겠니?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혜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금고에서 USB와 서류들을 꺼내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CCTV 영상이랑 피해 물품 리스트, 그리고 시아버지는 꼼꼼히 자료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영상 속에서 신우이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들을 보시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버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니다. 이건 내가 봐야 할 것들이야. 시아버지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딸의 죄목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절도 횟수, 피해 금액, 그리고 환갑잔치에서의 폭행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해 두신 이혜은 씨의 정확성에 감탄하시는 듯 했습니다. 혜은아,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이혜은 씨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수아의 잘못된 행동을 모른 척 넘어간 것도 결국은 내 잘못이야. 아버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딸의 편만 들었던 내가 부끄럽구나. 시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가 저지른 일들,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이 자료들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프다. 이혜은 씨는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건 혜은아,
내가 수아를 용서해줬으면 해서야. 아버님, 물론 수아의 잘못을 덮으려는 게 아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구나. 시아버지는 이혜은 씨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발 수아를 용서해다오. 내가 앞으로 그 아이를 바로잡을 테니. 이혜은 씨는 시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가 수아 씨를 용서하겠습니다. 혜은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수아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시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의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가 보증하마. 수아는 반드시 달라질 거야. 이혜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혜은 씨의 용서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시부모님의 결단은 생각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어느 저녁 시부모님은 시누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수아야,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독립해서 살아라. 네. 아버지 무슨... 이 집을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보라는 거다. 시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용돈 받고 카드 긁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도둑질까지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너를 보면서 우리가 널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시아버지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6개월치 월세방 계약금이랑 보증금이 들어있다. 이게 우리가 내게 해줄 마지막 지원이야. 아버지, 저 혼자는 못 살아요. 제발. 내가 지금까지 쓰던 모든 카드는 다 정지시켰다. 차도 이제 없다. 명품백이나 옷으로 가득한 내 방, 그것들도 전부 처분해라. 시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반성. 넌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모함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내가 더 무서워. 어머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봐라. 월급 받아서 집세 내고 밥값 걱정하면서 그래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될 거야. 시아버지는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 키와 신용카드들을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게 바로 너한테 주는 기회다. 내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시누이는 오열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내일까지 짐을 싸거라. 중개사 만나서 월세방 계약하는 것까지 도와줄 테니.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널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그게 결국 널 이렇게 만들었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그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란다. 그날 밤 시누이의 흐느낌 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이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누이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호화로운 삶은 뒤로 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누이가 집을 나간 후 이혜은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장 문을 닫고 늦은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여보, 아직도 그 일 생각해? 김인철 씨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나는 늘 가난이 원망스러웠어. IMF 때 모든 걸 잃고 아버지가 주차 관리인이 되신 걸 보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던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달리 보이더라고. 아가씨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그 풍족함이 독이 됐던 것 같아. 그러게. 우리 아버지는 주차 관리인이 되셨어도 절대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어. 매일 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내 학비만큼은 꼭 마련해 주셨지. 그리고 늘 말씀하셨어.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내 자산이 될 거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혜은 씨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수아 씨가 너무 밉고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저 안타까워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오히려 그게 그 애를 옥죄었던 것 같아요. 혜은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지? 난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았던 것 같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어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서. 그때의 간절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하지만 수아 씨는 그런 간절함을 모르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알게 될 거야. 독립해서 살면서. 네, 어쩌면 이번 일이 아가씨한테도 축복일 수도 있겠어. 진짜 삶이 뭔지 알게 될 테니까. 이혜은 씨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많이 배웠어. 처음에는 고소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했잖아. 근데 아버님의 진심을 보면서 용서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이혜은 씨는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보. 응. 앞으로 아가씨가 정말 힘들 거야. 혹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도와주고 싶어. 물론 지금처럼 돈으로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립을 위한 도움으로. 김인철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신우이는 월세방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배워야 할 거야. 월급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엄마, 저 진짜 힘들어서 부업도 하고 있어요. 수아야, 이제 그만해라. 너 이러는 거 네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신우이의 하소연은 더 이상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혜은 씨와 시댁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시부모님께서 직접 그녀의 주얼리 샵을 찾아오셨고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은아, 내 덕분에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시아버지는 매장을 둘러보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아버님 과분하세요. 제가 열심히 한 것뿐인데. 아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우리가 다 안다. 수아는 이런 걸 배워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얼마 전 신우이가 또다시 돈을 요구하며 찾아왔다가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혜은아, 넌 정말 우리가 이런 며느리를 두다니.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혜은 씨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직원도 한 명 더 늘렸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여전히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수아 씨 SNS 봤어? 응.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 가족들이 이렇게 냉담한 건 다 수아 씨의 잘못된 행동 때문인데. 신우이의 원망 섞인 글들을 보며 가족들은 더욱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달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은아,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할래?
시어머니의 따뜻한 초대에 이혜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아끼며 때로는 엄격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늦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이혜은 씨는 매장 정리를 하다가 문득 신우이의 옛 모습이 담긴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 결혼식 사진이네. 사진 속 신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가끔 생각나. 아가씨가 저런 순수한 미소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남편의 말처럼 이혜은 씨는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신우이가 가족들을 원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수아 봤어. 정말? 응. 늦은 밤까지 일하더라. 예전에 그 도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혜은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보, 수아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들이 쌓이면 분명 달라질 거야. 땀 흘려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창밖으로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도 서서히 변화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중에 수아가 정말 변하면 그때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도 될까? 그래, 그때가 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자. 이혜은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와 화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그리워하실 것 같아. 수아가 먼저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오길. 그날이 오면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밥 먹자. 예전처럼. 남편의 말에 이혜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다가올 화해의 순간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현명하게 상황을 이끌어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가게도 더 키워서 나중에 수아가 정말 변하면 함께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때가 되면 수아도 분명 내 진심을 알게 될 거야. 매장 밖으로 노을이 물들어갔습니다. 이혜은 씨는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는 것처럼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봐. 이번 일도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몰라.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화해의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니까요. 비록 지금은 어둠이 깊지만 그 어둠이 깊을수록 곧 찾아올 새벽이 더욱 밝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